단계에 의하면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있고 달았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대통령이도 할 만한 그런 그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다. 시중에서 홈만 무신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인데 내 귀에 한번 들립니다. 이 얘기는 하죠. 예, 5위와 7위 이제부터 차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인데요. 지난주 저희가 민주당이 왜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지 진중권 전 교수나 여당 원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친노와 친문을 관통하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퇴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과거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홈밥 하신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인데 내 귀에 한번 들립니다. 이 얘기는 했어요. 소통을 강화하시오. 신기일전에서 마음을 다잡으시오. 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대통령한테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미쳐요. 보고 싶은 거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국민 쪽을 향해서, 야당 쪽을 향해서, 국회 쪽을 향해서, 국회의장 쪽을 향해서 이렇게 길을 열고 있으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또 전해야 돼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오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제가 한번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휴머니스트야. 사람이 먼저다 이거죠. 따뜻하지. 그러나 정치 리더로서 부족한 것이 결단력과 배짱이다. 추미애 윤석열 사태, 조국 전 장관 임명, 대통령 심정은 이해하지만 잘못한 것이다. 꽤 생각보다 비판 수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사람이 좋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권 내부가 모두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희상 전 의장이 말한 결단력과 배짱은 중요할 때 읍참마속을 못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추윤 갈등에서도 진즉 추미애 전 장관을 물러나게 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겠는가. 조국 전 장관 역시 마찬가지인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경질의 형식을 제대로 취하는 것, 경질다운 경질은요, 이번 재보궐선거 직전에 불거졌던 임대차법 논란 때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루 만에 경질시킨 게 유일합니다. 심지어 그 추미애 전 장관마저도 경질이 아니라 나름대로 고생했다. 이 포장을 엄청 해주기 위해서 단독 경질이 아니라 다른 인사들과 섞어서 물러나게 하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나쁘게 말하면 문책이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하고 실책을 저질러도 책임지고 대통령에게 혼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어떻습니까? 20번이 넘는 여러 가지 주택 정책을 냈는데,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지금 이번 선거 부동산 정책 때문에 졌다는 평가가 대다수이지 않나요? 그런데 김현미 전 장관이 물러날 때도 문책성 경질이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변창흠 장관 역시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문제가 불거졌을 때 또는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상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을 때 그때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 결단력이 없다는 게 쉽게 말하면 자기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따뜻하다는 휴머니스트적 면모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들이나 야당의 목소리를 안 듣는 점으로 불거졌다는 거죠. 이 문제를 이제 원로인 문희상 전 의장이나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지적하고 싶은데 짧게 하나만 덧붙이자면 그런데 저는 문희상 의장께서 국회의장 하실 때 과연 대통령께 직업 많이 하셨습니까? 혼밥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정도는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통과될 때 바로 그 국회의장이셨습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을 비판하는 문희상 전 의장이나 소위 비주류라는 국회의원들마저도 친문이 잘 될 때는 친문들에게 나쁜 소리 거의 안 했던 분들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 전 의장의 인터뷰 내용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 더요. 민주당이 불신이 커진 건 오만과 무능이고 적폐청산은 1년 안에 끝났어야 한다. 정광석학처럼. 그런 다음 개혁과 혁신으로 가야 하는데 적폐청산에 몰두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걸 보복이라 느끼고 지럼을 느낀 것이다. 구장 차장도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저 내용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적폐청산은 사실상 1년 안에 끝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 정부가 밀어붙인 적폐청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윤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이 지난해 1년 내내 갈등은 1년 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정권 3년 차에서 4년 차로 넘어오는 기간에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문희상 전 의장의 저 지적은 일견 맞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고요. 오히려 따져보면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선 이후에, 승리 이후에 2018년 지방선거 압승, 그리고 2020년 총선 승리까지 전국 선거를 3번 이기면서 여당이 약간 권력에 취한 측면이 지금의 어떤 보궐선거 참패를 가져온 원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이 국민 민심이 등을 돌렸다기보다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실어줬는데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하다 보니까 국민이 등을 돌리고 민심이 돌아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이 민심에 대한 어떤 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장혜채 평론가님께서 문희상 전 의장도 뭐 책임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실제로 뭐 이 인터뷰 내용은 들리는 것도 많고 생각할 부분도 많지만,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박영선 후보의 후원 회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또 뒤늦게 이런 고언을 한 건 아닌지, 뭐 이런 해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자면 그렇죠. 문희상 의장도 잘한 거 없는데 왜 저런 이야기 하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또 저런 어르신들이 없으면 누가 또 비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문희상 의장이 그동안 의회주의자라고 본인이 해왔고 오랫동안 타협의 정치를 해왔지만, 국회의장 하실 때 이 선거법 통과라는 이런 데에서 상당히 오점을 남겼던 거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만 지금 저렇게 원로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것들, 저는 이것 또한 대통령이 정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한테 그때 가서 혼밥 이야기 한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없더라고. 그 인터뷰 내용에 있더라고요. 네, 부르지도 않더라고 그래요. 제가 아는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아니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게 밥을 자주 먹었는데 그렇게 한번 밥을 사달라고 전화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 4년 내내. 이 여당 의원들 한두 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기시감이 있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박들이 제발 좀 청와대를 불러달라. 그 이야기가 밥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대통령하고 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끝까지 혼밥만 하셨잖아요. 그러다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었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정말 따끔하게 들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 대통령이 지금 당 사람들하고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하신다는 이야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듣는 게 다는 아닙니다. 물론 하시겠지만. 그런데 어떤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 많은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그런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왜 4년 내내 나는 한 번도 청와대에 못 들어갔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대통령이 예전 정권의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다라면 분명히 소통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왜 대통령한테 조금만 싫은 소리 하거나 뭘 하게 되면 이렇게 부르지 않는 것인지 안 듣는 것인지 결국 또 이 4년째 되니까 또 불통의 문제가 또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불행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문희상 전 의장 말고도 유인태 전 사무총장도 이번에 박영선 후보나 김영춘 후보가 사실 피하고 싶은 선거였다. 지방선거는 여당이 참패하게 돼 있다. 표 차이가 덜 났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일선에서 물러난 여당 원로들까지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청와대가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참모진 교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도대체 민정수석할 때 뭐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했길래 검찰이 이 모양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소연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솔직히. 지난 2일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저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법사위 못하겠고요. 창피해서 국회에 못하겠습니다. 저 말을 남기고 초선 이후에 불출마를 선언했었던 이철희 전 의원인데 최근에 방송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청와대 정무수석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게 그럼 청와대 국정 기조나 혹은 이런 인사에 대한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여러 목소리를 듣는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른바 그 당내에서는 친문이냐 비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을 갈라치기 하는 상대 진영의 어떤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당내에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거나 반대하면서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명암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도 다
안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했던 여러 정책 중에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좀 상호 이렇게 좀 절충하고 조율이 필요했던 정책들 중에 좀 설립게 진행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내각 그 구성 과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나름 내왔던 국회의원이어서 네. 이번 보궐선거의 어떤 국민의 민의를 살펴봤을 때 이른바 그 당내 반대자의 역할로서 정무수석이 역할을 해주면서 민심을 잘 전달하면 이제 그 이제 이른바 정부의 권력 말기에 있을 때 그 권력 말기 국민들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좀 제대로 된 권력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을 기대하기를 좀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비문 인사를 영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문 비문이냐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를 다 함께 들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정기조의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철희 전 의원 입장에서 이제 인물 얘기만 좀 해보면 정치 부끄럽다며 떠났는데 일단 정무수석에 내정이 됐다. 그만큼 청와대도 좀 다급하다라고 장혜철 평론가님 읽어도 되는 겁니까? 사실 이번 선거의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 중 하나가 청와대에서 터져나온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 올린 논란이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결정타를 날린 논란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박주민 의원의 사례도 터지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청와대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도와주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는 당내의 불만스러운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통해서 청와대 먼저 쇄신한다. 이런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또 여의도 정치권에 던져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 당내의 주류 개파라고 할 수 있는 친문들과는 다소 결이 다른 여러 메시지들을 내왔었기 때문에 아마 86 운동권 본인도 사실 86세대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주류라고 할 수 있는 86 운동권들과도 지금 정치 행보 시작한 뒤로는 결이 좀 달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의미가 없는 인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정말 변하는구나. 이번에 회초리 제대로 맞았구나 느끼려면 당대표 원내대표가 바뀌어야 돼요. 청와대 정무수석의 존재감은 임기 말에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 2명 누구인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정치 잘 아는 분들도 대답 잘 못해요. 김재원 의원과 허원재 전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지금 다들 잘 기억 못합니다. 그 정도로 임기 말에는 청와대 중심 인사, 정무수석의 파워 약해지기 마련이라서 이 정도 인적 쇄신으로 청와대가 우리 국민 회초리 맞고 정신 차렸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그런 쇄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구자욱 차장, 사실 청와대도 참패된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모진도 교체하고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정세균 총리 말고도 큰 폭의 기각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33.4%다. 4년차 치고는 높다고 하더라도 이 추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도 그 보궐선거 결과에 비해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한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많이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5년 대통령의 20% 정도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는데 과연 그 20% 가까운 시간 동안 국민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국민에게 어떤 그 정책을 통해서 이 국민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냐,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될 시간으로 보이고요. 지지율 하락을 단기적인 어떤 몇 가지 극약 처방으로 돌리려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를 좀 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을 높이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청와대 참모 이철희 전 의원이 정무석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비슷하게 이 얘기도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장혜철 평론가님. 김상조 전 실장이 이제 본인이 공직에 몸담기 전에 교표를 잡았던 한성대 복귀를 하는데
근데 복귀 때 급여 얘기가 있던데 이게 이 부분부터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가공무원법상 이제 공직에 있던 사람이 물러나서 한 달 안에 복직 신청을 하면 대학은 무조건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 김상조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이 부담스러워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첫 학기 급여를 이 한성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김상조 전 실장 개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아마 보수 진영에서도 많은 인사들이 해당이 될 텐데 폴리페서 논란 때문이라도 일정 기간 이상 대학을 떠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무조건 복직하게 하는 거 제도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캠프 열리면 대학 교수들이 온갖 보고서를 들고 대선 캠프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폴리페서라고 불리는 분들이 학생들 공부 가르치는데 강의하는데 그만한 준비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정치권에 자리 없나 기웃거리게 될까요? 일정 기간 이상,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상 연속적으로 강단을 떠나셨던 분들은 다시 강단에 무조건 돌아오는 것, 청년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불공정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보궐선거 참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청와대도 이제부터 본격적인 내각 개편을 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